아무도 본 사람이 없겠죠? 아이고, 몰래 하려니까 간이 오그라드는 것 같아요. 어디 한번 줘봐요. 뭐야? 이거 백자가 아니잖아. 이거 혹시? 맞구만요. 우리가 쓰는 그거. 아이, 뭐 백자면 어떻고 뭐 요강은 뭐 어떻나? 뭐 좋은 곳에 묻어둔 그게 중요한 거지. 그런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 아니, 이거를 잘 쓰기만 하면 그 대대손손 자손이 번성하고 거기다 집안이 일어선다는데 누구는 최고의 명당자리에 이걸 묻고 누구는 묻지도 못하는데 이름 되겠소 안 되겠소? 맞구만요. 그거 거기 못들어가는 게야. 왜요? 설마 태를? 아이고, 큰일 날 소리 하네, 저 양반. 이거 내가 백김치를 좋아해갖고 백김치 담그거래 이게. 이가 백김치를 좋아해서 시원하게 묻었다가 먹으려고. 진짜. 시간여행 강원, 오늘은 조선시대 왕실의 자녀들의 태를 모신 곳, 즉 태실에 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얘기 함께 나눠주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시간여행 강원의 멘토, 서울교육대학교 임기환 교수 나오셨습니다. 태실 전문가입니다. 경북 예천군 이재환 학예사님 어서 오세요. 시간여행 강원의 비타민 같은 논객이십니다. 호주 출신 한국인 최다미 간사님 어서 오세요. 모태미녀입니다. MBC 강원 영동 김소영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모태미인 김소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키워드를 소개해 주십시오. 네, 오늘의 키워드는 짜잔 바로 요 항아리입니다. 항아리. 네. 지금 요 우리 항아리가 네. 굉장히 과학적인 비결들이 많이 숨어 있어요. 어허. 그냥 항아리 같죠? 그냥 항아리 맞지만 네, 여기 맞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상 숨구멍들이 막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안에 뭐 장을 담아 놓으면 이게 뭐 숨을 쉰다고도 하고 그래서 곰팡이가 생기지 않는다. 네. 오늘의 주제가 태실인데요. 이 태실과 항아리 분명히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키워드로 제시를 한 건데 관계가 아주 밀접하게 있는 거잖아요. 네. 예. 조선 왕실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아들, 딸 구분하지 않고 태를 태항아리에다가 담아 네. 명당에 해당하는 산 꼭대기에다가 묻습니다. 예, 왜 예. 산꼭대기에다가? 산 꼭대기가 가장 많은 전기를 받는 곳이라고 생각하실 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넣는 항아리를 태호 또는 태항아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태항아리. 당대의 최고급 도자기로 아, 도자기였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 태실이라고 하는 걸 네. 제가 잘 모르거든요. 이게 좀 굉장히 낯설어요. 이 태실이 뭔지 이게 뭐 어떤 역사적 가치가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건지 좀 궁금해요. 네, 태실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태를 담은 태항아리를 모신 곳, 네. 뭐 그냥 글자 그대로 태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다 태어날 때 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태는 바로 태로부터 아이가 생명이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어디나 다 귀하게 여깁니다. 네. 그래서 땅에 묻기도 하고 하는 곳이 있는데 특별히 태를 아주 정성스럽게 씻어서 보관하고 특히 그거를 그냥 보관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의례 절차를 갖고 예. 그다음에 어떤 이 구조물을 갖고 특별한 공간에 네. 즉 명당이라고 그러죠. 명당을 선택해 가지고 모시는 이런 예를 갖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예, 우리나라밖에 이제 없는 우리나라에서만 거죠. 이런 의례 절차들이 확실하게 있고 예. 또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그 초기부터 쭉 이어져 있다는 점에서 예. 아주 드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예. 특히 이 태를 귀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
그런 점에서 뭐 태라는 게 생명의 근원이니까 네.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지구상에서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풍습, 존재했던 풍습이라는 자부심을 오늘 시작부터 한번 좀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나눠보죠. 자, 여러분 이 태실이 오늘 생소하게 여러분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먼저 저희 프로그램 제작진이 준비한 이 태실과 관련한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재연 드라마를 준비했거든요. 먼저 보시고 또 얘기 나누겠습니다. 생명의 탄생은 언제나 경이로운 일. 세상 밖으로 나온 태아는 탯줄을 자르는 순간 온전한 하나의 생명체가 된다. 하여 태반과 탯줄은 생명의 신비를 일깨우는 상징이기도 했다. 마마 부르셨사옵니까? 자네가 고생이 많네. 헌데 우리 공주의 태실은 준비가 잘 되어 가는가? 여부가 있겠습니까? 태실이라는 것이 자고로 나라의 운세와 관련이 있다지. 예로부터 태를 소홀히 하면 국가에 불운이 미친다 하였습니다. 맞소. 해서 태를 묻기 좋은 날짜와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명당 자리가 아주 중요하지요. 명심하겠습니다, 마마. 헌데 듣자 하니 왕자 태실에도 신경을 많이 쓴다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 내 잘못 들은 게지? 여부가 있겠습니까? 헌데 중전을 아련하자마자 득달같이 안대감을 찾는 후궁홍 씨. 홍빈 마마, 안대감 들었사옵니다. 들라하거라. 어찌 그리 바쁘셔서 그간 코빼기도 아니 보이셨습니까? 그럴 리가요. 신기하게도 공주의 기씨와 우리 왕자께서 열흘 상간으로 태어나 태실을 제작하는 것도 함께한다니 참으로 놀랍지요? 네, 그러하옵니다. 아무래도 공주의 태실은 전국 최고의 명당 자리에 만들어야겠지? 여부가 있겠사옵니까? 암요, 그래야지요. 일을 아주 잘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쁘셔서 우리 왕자 태실이 놓일 곳은 알아나 볼 수 있겠습니까? 그야 당연히. 왕자 잠시만. 당연히 네. 내가 이러려고 후궁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그래, 당연히 뭐를요? 그야 당연히 최고의 지간들이 추천한 최고의 명당인 강원도 강릉의 음음산 꼭대기를 생각하고 있사옵니다. 음음산? 왕자, 음음산이래. 어이구, 왕자, 음음산이라고? 아유, 그럼 그렇다고 말을 하시지. 그리 신경 쓰고 있다니 내 주목하고 있겠소. 저기 안대감 선생님 누가 또 찾는데요? 중전마마, 안대감 드셨사옵니다. 들라해라. 왕자의 태실이 강원도 강릉 음음산으로 정해졌다고. 어찌 소식이 그렇게 빨리? 불만이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천부당 만부당 하옵니다. 하면 우리 공주의 태실은 어디 산이란 말인가? 산봉우리 주변으로 연결되는 능선이 없고 그릇을 엎어놓은 듯 볼록하니 솟아오른 언덕이가 명당 자리 아니옵니까? 조선 팔도에서 그런 곳을 찾다 보니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게입니다요. 그래. 더 신중히 고르느라 늦어지는 게라고. 진작에 그리 말씀을 하시지.
태실을 만드는 과정에 참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왔구나. 영주 임금과 정주 임금께서는 전국 명산이란 명산만을 골라 태실을 만드는 것이 병폐로 여기셨고, 그에 따른 인력과 과도한 물품이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백성들에게 큰 피해라 여기셨는데, 어찌해야 좋을꼬. 위마마께서 들어왔습니다. 해그보니나 네,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가 들려. 내일이 급하게 불렀어. 말씀하시옵소서 마마. 말씀을 해. 대체 태실이 뭐라고 이리도 난리였을까 싶지만 이미 나온 아이의 태가 다음에 태어날 아이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던 당시 풍습이 있어 태실을 정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오죽하면 태실을 관장하는 국가기관인 태실도감을 따로 두었을까? 내년은 강자 여자. 전하, 이번 왕자마마와 공주마마의 태실을 단장하는 공사를 모두 마치었습니다. 그래, 어디 보자. 그 좋은 곳을 잡았구나. 근데 내 그 듣지 않니? 자네가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제가 두 여자 사이에서 그냥 아주 죽어났습니다, 그냥. 뭐시라? 내가 뭐래니 또. 제 입이 방정입니다.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 아유, 그냥 죽여주시옵소서, 전하. 아니다. 내 그 두 여자를 잘 아는 터. 네가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겠구나. 고생 많았다. 다 끝었구만. 이까지 내려왔어. 나도 이게 부은 거라니까. 전하.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주. 태를 묻는 절차는 국가적인 행사이니라.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고 왕실의 권위를 나타내는 거지. 나아가 왕실의 번영과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도 있는 게야. 고생 많았소. 오늘을 일찍 퇴청하여 쉬도록 하시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왕실의 태는 한마디로 국운을 상징한다 여겼던 조선시대. 이로 인해 전국 각지 명당이란 명당마다 태실의 수가 수백 개가 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허나 분명한 것은 태실은 왕실 문화를 넘어선 생명 존중의 정신이 투영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자, 태실. 우리가 조선시대 왕실의 자녀들의 태를 항아리에 넣어서 보관하는 곳, 이렇게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했는데, 태실이 그러면 조선시대 이전에는 없었다는 얘기인지 이게 궁금합니다. 예, 태라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묻는 네. 것은 일찍부터 있었죠. 아, 예. 조선시대에는 그것이 하나의 의례 절차와 항상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제 의미를 갖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 기록을 보면 그 삼국시대 말기에 그 태를 묻은 기록이 있습니다. 예. 그 주인공은 충청북도 진천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네. 진천에 태어난 가장 유명하신 분. 네. 혹시 그 기억나시는 분 없어요? 삼국 통일에 관련된 그 분. 그렇죠. 예. 예, 바로 김유신 장군입니다. 김유신 장군이 경주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고 지금의 진천, 당시 신라 시대는 만노군이라고 했는데 이 만노군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록을 보면 김유신의 태를 그 진천의 이제 만노군의 고산에 모셨다. 그래서 그 산 이름을 나중에 태령산이라고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뭐 김유신이 태어났을 때부터 뭐 범상치 않은 인물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마 김유신 태를 묻었다는 걸 보면 아마 당시 뭐 귀족들이나 이렇게 일반적으로 했던 행위가 아닌가. 다만 이제 김유신 장군은 워낙 나중에 유명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특별히 그 이름이 태령산으로 붙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왕실에 의해서 하나의
제도화되어 가는 것은 고려 시대 됐던 것 같고요. 예. 고려사라든가 뭐 여러 기록을 보면 그런 고려 왕들의 태실을 모신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 우리 강원도와 관련해서는 이 공민왕이, 예. 공민왕의 태실이 원주 치악산에 있다라는 기록이 있죠. 그거 외에도 여러 고려 왕들의 태실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 태실의 겉모습 말고 네. 내부 구조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게요, 저도요. 안은 얼마나 이렇게 좀 화려하게 꾸며놨을까요? 네, 어떻습니까? 컴퓨터 찾아보면 희한하게 생겼는데 저 안에 네. 뭐가 많아요. 태실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예. 수 있는데요. 왕실의 자녀가 태어나면 아기 태실을 조성하고요. 네. 임금으로 등극한 자에 한해서 가봉 태실로 이렇게 조성하게 됩니다. 먼저 아기 태실은 태봉의 등급을 나누어서 네. 원자와 원손일 때는 1등급, 그리고 대군과 공주일 때는 2등급, 예. 그리고 군과 옹주일 때는 3등급의 태실을 태실 조성하게 됩니다. 자체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단을 미리 만들어 네. 두었다가 원자와 원소는 이 대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예. 가장 좋은 땅에다가 묻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등급을 매겨서 그렇게 조성하게 됩니다. 예. 석함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먼저 커다란 석함을 땅 속에 묻습니다. 네. 그 묻은 석함 안에다가 태항아리, 그 태가 담긴 태항아리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출생 일시가 적혀 있는 태지석을 그 안에다 넣고 예. 뚜껑돌을 닫은 후에 메모를 합니다. 네. 그 위에다가 묘처럼 만든 봉분을 이제 조성을 하고요. 아. 그 봉분 앞에는 이제 작은 비석을 세워놓게 되는데요. 예. 그 작은 비석 앞면에는 태실의 주인공 이름을, 그 뒷면에는 태실을 조성한 날짜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예. 그 옛날 이집트 사람처럼 이렇게 소금 담아서 이렇게 말리기 했나요?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말리게 자연스럽게 놔두었어요? 씻어서 100번을 씻어서 좋은 술에 담가서 태를 이제 술이에요? 술로 씻어서 먹기 아, 위한 술로 거는 씻어서. 가장 당시에 최고급의 정성을 들인 네.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태실의 주인이 왕위에 오르게 되면 가봉 태실이라고 하는 태실을 더하게 됩니다. 왕위에 올랐을 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리 봉분으로 되었던 그 봉분을 없애고 거기에 커다란 성물을 안치하게 되는데요. 성물을 안치하고 또 그 둘레를 둘레석으로 이렇게 예. 둘러서 이렇게 특정한 공간이라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 비석은 큰 거북이 모양의 비석을 받침돌로 쓴 비석을 만들게 되는데요. 앞면에는 무슨 대왕의 태실이다. 예. 뒷면에는 이 가봉 태실이 조성된 시기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예. 모든 것에서는 예외가 있듯이 왕위에 오르지 못한 사도세자의 태실은 네. 사도세자가 죽은 후에 정조에 의해서 왕의 격식에 따라 이 가봉 태실이 조성되게 됩니다. 예. 또한 패비윤 씨처럼 왕비도 사가에서 있었던 태를 일정한 좋은 공간에다가 모셔서 가봉 태실을 만든 예외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 어차피 중세 이전 사회가 다 신분 사회지만 사람만 신분이 구분되는 게 아니라 태 자체도 그 사람에 따라서 그러니까. 등급이 구분된다는 게 재밌어요. 우리나라의 태실을 이렇게 역사하게 전공하신 분들이 많으십니까? 많지는 않으시죠? 태가 연구되게 된 건 한 15년 정도. 예. 이제밖에 이 안 연구 됐죠. 자체가 역사가 네, 그렇군요. 네. 이재환 학예사님은 네. 어쩌다가 태실을 연구하게 되셨어요? 저는 우연찮게 장조 태봉도라고 하는 사도세자의 태실이 묻힌 그림이 있었습니다. 예. 그림이자 지도인 것을 보고 우연찮게 그 봉우리에 올라가서 보니까 한 5cm 정도 석함이 묻혀져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막대기 가지고 이렇게 파다가 이것을 발굴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 계기를 통해서 문화예청에 신청을 해서 발굴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우리 지역의 태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조사를 하고 논문까지 쓰게 된 사례입니다. 사도세자의 태실을 처음 발견하신 분이라는 네, 그렇습니다. 겁니까? 여러분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 그러시구나. 그럼 신기했겠네요. 그때 처음 이게 정말 사도세자의 태실이라고 밝혀졌을 때는. 그러니까 시골에서 왕실과 관련된 문화유산을 찾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커다란 성물에 많은 문양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고 이게 이제 일반적인 것은 아니구나. 마을 주민들은 그게 뭔지 몰랐겠죠.
없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 일제강점기 때 예. 이미 훼손되었고 파괴가 된 문화유산이었기 때문에 예. 온전히 남아있는 것이 아니었고 이 일부 파편들이 남아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일제강점기 이왕직 예식가에서 전국에 있는 왕의 태항아리를 가져가고 예. 그 태실이 훼손되게 됩니다. 네. 그 훼손된 사도세자 태실비는 그 명봉사에 안치되게 되는데요. 네. 그 1940년대 그 비면을 깎아버리고 명봉사 사적비로 다시 바꾸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예.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태실 문화는 굉장히 파괴되고 성물들 자체도 거의 많이 파괴되었다고 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제가 그 사도세자의 태실비를 일부러 밀어내고 새롭게 다른 글을 써서 다른 비로 만든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들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태실의 어떤 가치나 그 위상을 좀 깎아내는 느낌? 그런 의도도 있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이 태실, 그러니까 조선 왕조가 있었을 때는 그것을 함부로 건드리거나 파괴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일제의 어떤 집권 시기가 되면서 그것을 이제 일개 사찰에서도 그것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은 어떤 역사적 변천 과정 속에서 정치적인 의도와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이재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태실들이 이제 순환을 당하잖아요. 일제강점기에. 사실은 조선 태실의 불행은 그리고 조선의 멸망 이후에 망하면서부터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이제 무엇보다 태실이 많이 훼손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서삼릉 근처에 태실을 이렇게 다 모으는데 명분은 그래요. 태실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전국에 흩어져 있어서 잘 관리하겠다라는 이제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태실을 모으지만 사실은 그런 과정에서 이미 태실이 훼손이 되는 거죠. 그렇죠. 훼손이 되는 것이고 원래 있던 자리에서 옮기는 게 이미 훼손이. 그 기본적으로 일제강점기 시대 일본인들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 조선 왕조의 기억을 없애는 겁니다. 조선 왕조의 어떤 문화적인 그런 내력들이나 문화유산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남아있으면 우리 조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조선 왕조를 기억하고 떠올리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없애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궁궐도 파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청들도 파괴하고, 그렇게 하는 것 중에 이제 태실도 전국에 있는 것들이 태실이기 때문에 그걸 훼손시키고, 봐라. 이 조선 왕조 이렇게 무너졌으니까 이게 훼손해도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조선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조선을 잊어버리게 하는 그런 아주 정치적 의도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삼릉에 많이 모여져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1996년에 발굴을 하고 또 관련 유물들이 이제 국립고궁박물관에 보관이 돼 있고 또 고궁박물관에 그래서 보면 이제 그 태양아리들이 아주 좋은 태양아리들이 쭉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태실이라는 개념 또 의미에 대해서 또 그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 강원도에도 이 태실이 여러 곳 만들어졌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함께 다녀오시죠. 강원도의 태실을 찾아 나선 길. 그런데 태실은 어딨죠? 여긴 아파트 주차장인데. 아, 저건가 보네요. 태묘와 태실비 맞죠? 그런데 모습이 상상했던 것과는 좀 달라요. 왕녀 복란 태실. 이곳의 주인공은 누구죠? 이곳에 모셔진 그 주인공은 성종 임금의 옹주입니다. 6번째 옹주인데 수기홍 씨의 아마 소생으로 보입니다. 정순 옹주라고 하는데 그 옹주가 태어나고 나서 그 태를 이곳에 모셨던 것이고요. 지금 남아있는 곳은 그 비석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태실과 아파트는 뭔가 어울리지 않는데 원래 위치가 이곳이 맞나요? 네, 원래는 이 비석과 태실이 있었던 곳은 낮은 봉우리였습니다. 아주 좋은 명당이었었는데 1991년 무렵에 아마 이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지표 조사를 하고 발굴 조사를 하고 그래서 그 태실을 모셨던 석함이나 그 주변에 있던 도자기류 이런 것들은 전부 지금 그 발굴 조사 때 나온 유물들은 춘천의 국립박물관으로 옮겨졌고요. 지금 대신 아파트가 들어섰고 그 부근에 이렇게 비석만
옮겨서 예전에 태실이 있었던 곳임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커다란 석함 안에 태를 담은 항아리를 넣고 봉분을 만들어 태실비를 세웠죠. 얼마나 태를 소중하게 다뤘는지 짐작이 되시죠? 그런데 원주엔 태실이 또 있다면서요? 제일 먼저 알려진 태실은 그 운산 태실이라고 흥원면 대안리에 있는 태실인데요. 이 태실은 그 1662년에 세워진 것이고 효종의 공주님 두 분을 모신 태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알려진 태실은 호저면 산현리에 있는 태실입니다. 이곳의 태실은 1400년대 무렵에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곳 복란 태실과 마찬가지로 성종 임금의 그 소생의 그 자녀의 태를 모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늦게 발견된 태실이 하나 있는데요. 호저면 대덕리라는 곳에 가면은 대덕태실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선조 임금의 자제를 모신 태실이 되겠습니다. 여러 개의 태실이 모여 있다니 원주엔 명당도 많았나 봅니다. 예부터 왕실에선 태실을 만들었고 민간에서도 함부로 버리진 않았다고 하죠. 이렇게 태를 소중히 여기는 풍속, 우리나라만의 생명 존중 사상 아닐까요? 자, 지금 우리 강원도의 태실 몇 군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은 이 밖에도 아마 여러 곳 더 있을 겁니다. 우리 강원도의 태실은 몇 개나 될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생각보다는 많죠, 이게. 전 뭐 한두 군데가 아닐까 싶었는데. 네, 강원도에만 밝혀진 게 지금 밝혀진 게 22개가 22개. 있습니다. 네. 아마 의외로 곳곳에서 잘 모르지만 자기 사는 동네에 태실이 모셔지는 것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명문이 있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하계 선생님께 말씀하셨듯이 이제 비문이 있거나 태지석이 있거나 그래서 명문이 있는 태실이 원주 태장동 태실을 비롯해서 6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성물들이 있는 태실들이 이제 영월의 정조 태실을 비롯해서 한 2개가 있고 나머지들은 이제 명문과 성물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흥정만 있는 것이고 또 일부 기록은 있지만 현재 그 위치를 찾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하게 생기는 건 이제 이 왕이 된 사람들의 태실 얘기들 뭐 귀하게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조선 왕들 중에 태정, 태세, 문단세 이렇게 좀 나갈 때 태정, 태만 해도 왕자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때 그렇게 태어났을 때는 그 함경도에서 태어났을 때 그들의 태를 보관하진 않았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게 제 막연한 생각입니다만. 어리석은 생각인가요? 예, 보통은 그런 태들이 잘 보관이 안 되어 있죠. 근데 뭐 달리 왕실이 되겠습니까? 그 조선의 왕실 그 이성계 그 집안에서는 아마 태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게 꼭 왕만 보관하는 게 아니죠. 왕은 이제 태실이라는 하나의 제도적 절차를 통해서 보관하는 거고 일반 민간에서도 태를 귀하게 여기고 이제 보관하고 있었는데 아마 이성계 집안에서도 그래서 이성계가 왕위에 오르고 나서는 태조의 태실도 이제 만들고 정종, 태종의 태실을 다 만듭니다. 태조는 이제 충남 금산군 추구면에 만들고요. 정종은 김천 직지사 지산에다가 태종은 이제 성주에 이렇게 태를 모시게 됩니다. 반드시 자기들이 우리 집안이 내가 왕이 될 거야를 예상하지 않고 일단 만들고 갖고 있었다는 거겠죠. 기본적으로 태를 이제 귀하게 여기는 어떤 그런 풍습들이 쭉 있었고 또 집안이 유력한 집안들 같은 경우에 아마 이제 그런 예들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죠. 이 태실 자체가 뭐 한두 군데만 있었을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전국에 뭐 수십 수백 군데 있었을 텐데 그걸 뭐 관군들이 계속 상시 지키고 뭐 이런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고 놔두는 겁니까? 어떻게 관리를 했을까요? 어쨌든 그렇게 귀하게 만들고 왕실에서 직접 그 왕실의 혈통을 이룰 분들도 계시니까 후손 중에 그분들을 모시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국가에서 왕실에서 잘 관리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보면 태실을 만들면 태봉 태장 이런 지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실을 만들면 지명이 바뀔 정도로
그만큼 이제 중요하게 여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태장, 뭐 태봉, 뭐 이런 게 다 그렇죠. 태실 관련된 거죠. 그런 데서 볼 수 있듯이 이제 국가가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왕릉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사방 얼마까지는 이제 함부로 배지도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뭐냐면 지금 이 태실은 전국에다가 곳곳에 명당짜리라고 해서 전국에 다 태실을 만드는데 태실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그 지역 사람들은 뭘 볼 수 있어요? 왕실을 보게 되는 거죠. 왕실의 어떤 귀한 분들을 태실을 모시는 거니까 그런 의례 절차 과정을 통해서 왕실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왕실의 입장에서는 왕실의 은덕과 어떤 그런 것들을 권위도, 지방에 베푸는 거고 권위를 내세우는 게 되시죠. 그래서 왕실의 은덕을 지방에 멀리 보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지역민들은 태실을 우리 지역에 있다. 그 자체가 자랑스러운 겁니다. 자랑스러운 것이고, 그런데 왕릉하고 다른 점은 왕릉은 아마 여러 가지 관리의 문제도 있고 의례의 문제도 있고 그런지 도성 70리 안에 한정되게 되어 있지만 태실은 전국에 다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태실이 지역민들한테 주는 이미지는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확실히 그 일제 강점기가 뭐 문화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가 맞는 것 같은 게, 이 태실이 많이 훼손되기도 하고 또 뭐 도난당하기도 하고 도굴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태실이 있던 자리에 뭐 쇠말뚝을 박았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아직도 그 발견하고 있는 작업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 계시고. 빼려고. 이 진짜인가요? 쇠말뚝 진짜 그랬나요? 진짜 그랬을 가능성이 있는데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단지 오사카 시립동양 도자박물관에는 조선 왕실 태실이라고 추정되는 도자기가 이제 소장되어 있고요. 국내 일부 사립박물관에는 조선 왕실의 태 항아리들이 이제 전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일제강점기 동안 이 많은 이 조선 왕실의 태 항아리를 비롯해서 도자기에 깊은 관심들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그러면서 태실도 많이 도굴되고 또 그런 쇠말뚝 이야기도 그래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태실 항아리 일반 항아리 모양이에요? 아니면 태항아리의 모양들이 각 다양해요? 다양한데요. 그 당대의 최고급 항아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자사의 변천 과정들이 그 태실이 편년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것들은 뭐 기가 달리기도 하고 이제 분청사기에서 백자로 바뀌기도 하고 이런 도자사의 어떤 변천 과정을 볼 수 있는 상당히 다양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일제가 강점기에 우리 곳곳에 지맥을 이렇게 끊기 위해서 쇠말뚝을 박았다. 그리고 뭐 지역마다 뭐 강릉의 경우는 이제 강릉의 안산이라고 하는 곳에 그 맥을 끊기 위해서 산을 한 1m, 2m 깎아냈다 이런 기록들이 있어서 그 복토 운동도 하고 이제 시민단체에서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그 풍수지리적인 개념인데 서양도 이 풍수지리가 있나요? 수맥은 아는데. 그럼 있죠. 그 풍수지리는 옛날에 중국통에서 들어왔어요. 있었어요. 당연히 있죠. 그럼 서양도 명당이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거는 그런 것까지는 없고. 없는 거지만은 예를 뭐가 있느냐면은 지난 세기 70년대부터 60년대부터 풍수지리를 따져서 집을 꾸밀 때 침대 방향이라든가 소파 방향, 방을 그 집을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 그 풍수지리의 법으로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디 가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럼 여기서 왜 이렇게 행복하게 사느냐? 그런 특별한 이유 없으면 풍수지리학적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반대로 뭐 좀 안 좋게 집안이 풀린다 그러면 조상님 묘를 잘못 이런 얘기는 안 하죠,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영어로 팽슈이라고 해요. 그 중국말을 그대로 써요. 팽슈이는 중요시해요. 그리고 무덤도 팽슈이 그 전문가 불러서 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렇구나. 우리는 서양은 전혀 이런 문화가 없을 줄 알았는데 전문가를 불러서 묘도 중국에 정하고. 있던 문화는 한국 독특한 문화는 많이는 안 나갔지만은 중국의 전통 문화는 로마 시절 때부터 서서히 들어갔어요. 그 유럽에 무역 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동서양이 절연된 문화가 아니고 아니죠. 결국은 비슷하게 공유되는 문화들도 있다. 그럼요.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우리 강원도의 태실 중에 또 한 곳을 다녀왔거든요. 여러분도 함께 가보시죠. 또 다른 태실을 찾아 도착한 곳은 영월읍 정양리. 저 산 어딘가에 태실이 있다던데 가파른 산길을 따라 약 400m 정도 오르면 여긴가 봅니다. 이거는 그 조선 제22대 정종대왕의 그 태실입니다. 태실인데 본래는 태어날 때 정종으로 해가지고 태어났고 나중에 1897년 대한제국으로 국호가 바뀔 때 정조로 바뀌었죠. 그러나 지금 여기 보이시는 거는 당초에 왕으로 있을 때 그때 당시에 정종이었었기 때문에 이 비석 자체도 정종대왕 태실로 이렇게 지금 갖춰져 있습니다. 조선의 르네상스를 이끈 정조대왕이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건 태실의 위치가 좋았기 때문 아닐까요? 그런데 임금의 태실이라서 그런지 원주의 왕녀 복란 태실과는 분위기부터 다릅니다. 태자가 보위에 오르면 태실의 봉분을 허물고 그 위에 이렇게 석조 구조물을 설치하는 거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 태실엔 정조의 태가 없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태항아리를 꺼내 서삼릉으로 옮겼다고 하네요. 게다가 위치도 본래 여기가 아니라면서요? 원래 위치는 지금 저 뒤편에 보시는 작은 봉우리가 본래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6.25 동란 이후에 산에 있는 광산을 개발을 하느라고 석 구조물들을 다 이렇게 굴러서 버려졌던 것을 1967년도에 영월 읍내에 있는 이제 금강공원 내에다가 갖다가 이렇게 모아놨다가 1998년도에 현재 위치한 이 산을 매입을 해가지고 이 태실을 갖다가 밑에 태함과 태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이제 복원을 했습니다. 뒤쪽 산봉우리. 본래 자리에서라면 굽이쳐 흐르는 동강의 모습도 더 잘 보였을 겁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같은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훼손되고 흩어져 버린 조선 왕실의 태실. 이제라도 더 소중하게 아껴야 하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태실을 모신 곳은 풍수지리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제 명당이라고 얘기하는 곳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태실을 모신 곳들만의 어떤 지리적 특징 같은 게 좀 공통적인 게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예. 제가 풍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집을 지을 때 배산임수라고 하는 입지가 있지 않습니까? 또 죽어서 시신을 묻는 묘의 입지, 그리고 태실의 입지도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네. 태실의 입지는 정상부의 꼭대기에 모셔지는 게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네. 특히 태실은 가장 태양과 가까이, 하늘과 가까이 어떤 밀접하게 보이는 꼭대기에 모시는 것은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이 태주의 어떤 일생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어떤 발복을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정조 태실도 태항아리는 이제 서삼릉으로 옮겨졌고 또 지금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이런 성물들을 다시 모아서 재현해 놓은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일제강점기 때 서삼릉으로 옮겨진 태실을 원래 장소로 이렇게 다시 복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 태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독특한 우리나라의 사상과 문화를 담고 있는 정말 독특한 문화 현상이죠. 그리고 이제 태실을 구성하는 이 성물들도 그 자체가 하나의 문화재라고 할 수가 있고 태양아리부터 그렇게 볼 때 어떤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본래 그 장소에 있을 때 그것이 갖는 의미를 갖고 하나의 맥락 속에서 제대로 구성이 되고 가치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화를 보는 이제 상식적인 태도일 텐데 사실은 태실 자체가 훼손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원상을 복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재한 선생님처럼 태실에 드물게 관심을 갖는 그런 연구자도 많지 않고 그다음에 태실의 원래 모습이 무엇인지 또 태실들이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있지만 없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 더군다나 이 태실 자체가 명당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 있다 보니까 기존에 이미 이제 그런 것들이 개인이
여러 가지 형태로 뭐 묘도 쓰고 이렇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원자리에 복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는 조금 더 많은 걸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문화재를 우리가 복원하고 보호한다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 문화재나 문화가 갖고 있던 본래의 원형. 뜻과 의미 그게 무엇인가 그걸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꼭 원상복구만이 아니라 그걸 잘 기억하고 그것이 담겨 있는 의미와 뜻을 우리가 재해석하고 또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근데 저 일부에서는 태실지를 그 세계문화유산으로 이렇게 등재하려는 움직임, 또 그런 운동 노력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현 가능한 얘기일까요? 태실 문화는 주변에 중국과 일본을 비롯해서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문화유산입니다. 또 태실을 통해서 조선시대의 왕조사, 그리고 도자기를 통해서 도자사, 그리고 어떤 왕실의 자손들을 태실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왕조사까지도 알 수 있게 하는 독특한 문화유산인데요. 특히 우리나라 OECD에서 자살률 1위라는 건 아시죠? 알아요. 태실이 담긴 의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생명 존중 사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도 세계사적으로 이 태실을 통해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왕릉과 종묘 그리고 궁궐이 이제 그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데요. 태실까지 등재가 된다면 이 조선 왕실의 총체적 문화가 세계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발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렇게 돼야 해요. 그리고. 자, 시간여행 강원의 마지막 코너입니다. 역사 가정, 역사 스토리 이프 시간인데요. 오늘은 태에 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태라는 것이 이제 태반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다 포함하는 개념에, 즉 사람이 태어날 때 이게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 모든 틀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와의 연결고리라고 또 생각을 한다면 말 그대로 생명의 근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텐데요. 만약에 여러분 지켜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나의 태를 갖고 보관하고 계신 분이 혹시 몇 분이나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늘 있습니까? 그럼요. 진짜로 있습니까? 네. 하늘의 맹세코? 그럼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데 다른 분들은 없죠? 태를 보관하는 경우에. 저도 없어요, 사실은. 네, 우리는 진실한 방송을 추구합니다. 이렇게 방송 중에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만약에 지금 나의 태를 갖고 있다면 이 태를 지금 어떻게 하시고 싶으신지 그걸 오늘 한번 가정으로. 가정인 것은 지금 태가 다 보관되어 있지 않아서 묻는 겁니다. 먼저 모태미녀 김소영 아나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게 제가 직접 뭐 항아리를 빚어가지고서 이제 태항아리 만들고 보관을 해도 좋겠지만 아주 소소하게 저는 그런 걸 있다고 하잖아요. 나중에 언젠가 혹시 지구의 이 문명이 멸종할 때를 대비해서 어떤 깊숙한 지하 벙커에 이 문명을 상징하는 것들을 조금 넣어놓는 그런 공간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거기에 자신의 태를 넣겠다? 거기 설마? 넣어놓고 싶어요. 이것이 예전 우리 인류가 태어나던 기반이다. 그리고 대표적인 인류를 한 복제해라. 한 다음에 김소영 아나운서의 태로 그 DNA로 복제 인간을 만들어서 새로운 인류가 이렇게. 물론 그때는 뭐 인류가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처럼 갇혀 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귀중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요? 지구 멸망을 대비한 마지막 그 소중한 것을 보관하는 유산 함에 자신의 태를 넣겠다는 김소영 아나운서의 답이었습니다. 최다미 강사님은? 근데 저는 우리 한국을 참 사랑하거든요. 저는 사람들이 물어봐요. 너 한국을 왜 그렇게 좋아하느냐. 사실은 뭐 이유야 뭐 많지. 근데 딱 이것 때문에 좋아한다. 그렇게 대답 못 하거든요. 그냥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사랑하는 거죠.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이유가 있어야 됩니까? 그게 사랑하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한국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랑해요. 그래서 제가 비슷하게 DNA 있잖아요. 저를 한 10번 복제해가지고. 상상만으로도 즐거우신 거야, 지금. 한 10번 복제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키워서 그 아이들도
우리 한국을 무조건으로 사랑해주지 않을까. 이 태실, 태 전공이신 이재원 학예사님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태를 만약에 지금 보관하고 있다면 태실 만드실 겁니까? 아니, 올해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네. 문종 태실과 사도세자 태실을 복원하게 됩니다. 복원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복원 공사 중에 태암에 제 태를 넣어서 문종의 어떤 삶의 궤적과 같이 한번 살아봤으면 어떨까. 특별한 명당 자리에다가 그냥 멋있다. 거기에 넣어서 그 기운으로 문종의 삶을 이 현대에서 다 한번 살아보고 싶다. 멋진 생각이시네요. 임기환 교수님은 어떻게? 우리 저 말씀 듣다 보니까 별 생각 없이 있었는데 우리 이재환 선생님이 그렇게 한다니까 좀 같이 껴서 제 것도 같이 넣을 때 같이 좀 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저도 제가 좀 남아 있으면 드릴게요. 제 것도 좀 복제를 하고 하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이렇게 뭐 복제를 많이 하셔가지고 방문해 보니까 말씀 들으니까 저도 복제를 시켜서 뭐 하다 못해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근데 굉장히 현실적인 생각이 지금 이재환 선생님 말씀 듣고 들었는데요. 태가 어쨌든 이게 생명의 근원이고 그런 거니까 이제 제 태만이 아니라 앞으로 정말 그 우리 아이의 태도 보관하지 못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나에 딱 놓고 앞으로 내 후손들은 각자 태를 귀하게 보관하게 되면 적어도 우리 집안에서 최초의 태로서 두고두고 집안에서 보존되거나 뭐 뭔가 이렇게 크게 후손들이 바라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사 지낼 때 제사상 위에 이렇게 올려놓을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에요. 약간 모양이 어떨지 모르니까. 이 태 자체가 생명의 근원에 대한 공경심이라면 그리고 경외감이라면 지금 이렇게 산업화되면서 너무나 이렇게 삭막해져 가고 있고 메말라 가고 있는 오늘날의 문화를 그 어떤 철학의 힘이나 종교의 힘을 빌어서 잘 안 된다면 어쩌면 이 태를 존중하는 문화만으로도 어느 정도 이 사회 자체가 상당히 그 맑은 사회 또 좀 이렇게 좀 품격 있는 사회로 좀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오늘 끝으로 한번 해봅니다. 멋진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여행 강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